7월 8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또 7일 현지 시간으로 오늘 현지 시간 7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의 관세 통보 서한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유예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예가 불가피한데요.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한국의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여안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동시에 방미를 해서 협상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데 관련된 것들을 인수인계도 다 채 못 받았을 텐데 총력전을 벌여서 이 관세 협상을 좀 유예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방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개인한테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성격이.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누구 개인한테 이게 필요가 한가 아닌가, 뭐 개인이 내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성격의 돈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전체 내수 진작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위한 거시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치 뭐 누가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왜 주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어떠한 경제 부양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말 최후의 어떤 비상 대응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마중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내수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인지 일단 그 효과에 대해서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와 같이 내탓 중병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하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총칼로 국민을 짓밟으려다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되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정도껏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또 국힘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하면서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기재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조 9천억 원을 차입한 것은 올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물론 세수가 풍족하면 한은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처럼 감세로 인한 엄청난 세수 결손, 감세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성장 정체로 인한 엄청난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23년에 56.4조, 24년에 30.8조. 이렇게 세수 결손을 은폐 수단으로 과도하게 차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윤석열 2년 동안 한은 차입금은 290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코로나 등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5년간 174조 5천억 원에 비해서 약 1.7배나 됩니다. 2년 동안 1.7배나 차입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차입에 따른 이자도 3,592억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초기 빚을 인수인계 받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높은 차입금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부터 할 일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정권 초기에 비판에 열올리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자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니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 합동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니까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의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외국인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 중에 일부는 사실과 다른 여론몰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성적이 낮아도 의대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전형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성적 기준 없이 입학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2021년 이후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는 군 면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복수 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한국인들에 대해서 자국인과 같은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역차별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시장 점검을 통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조장은 사회 통합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인 우선주의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만 역차별받는 경우는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전반적인 정책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